거기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2021년도 3월 25일 월요일 오후 4시 코익하면 IYS가 50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코익하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 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4시에 15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코익하면 IYS는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평화, 인류공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6번째 나라로 통일의 위협을 일으킨 독일의 세 번째 이야기로 강명국 평화마라토너가 통일된 독일을 20일 동안 횡단하며 몸으로 체득한 그의 추기를 소개합니다. 헤이그에서 20일을 달려 어제 베를린에 도착했다. 아침에 오랜만에 늦잠을 즐기고 일어나 주인도 없는 원불교 교당에서 권혜순 씨가 김치찌개와 고기까지 구워 놓았다. 아침부터 잘 먹고 새 유모차를 샀다. 지난번에 미대륙 횡단할 때에는 나 자신이 동티오겠다고 생각되어 유모차의 이름도 로시난테로 하였다. 그래도 나는 그 로시난테와 함께 미 대륙 횡단도 마쳤고 대한민국 해안가를 따라 제주도 울릉도를 포함해서 남한 일주도 했고 부산에서 광화문까지 종단도 했고 이번에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독일의 베를린 1200km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시난테가 수명을 다했죠. 고장난 것이죠. 잘 가라 로시난테요. 고맙다 로시난테요. 이번에 새로 장만한 유모차는 한혈마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한혈마. 한 번에 천리를 달 수 있고 달릴 때는 온몸이 피를 흘리는 것 같이 빨갛게 된다 하여 한혈마 또는 천리마, 적토마로 불리는 이 말은 한무제 당시 대왕국이라고 불리던 키르키스 지역에서만 산출되는 천하의 명말이죠. 한나라의 한무제는 이 명말을 그리운 여인 그리듯이 갖고 싶어 했고 알렉산더 대왕이 타고 다니던 부케팔로스도 한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최고 명마 한혈마와 함께 이 유모차와 함께 유라시아 실크도를 달리며 평화의 휘파람을 불 것입니다. 9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평화의 날이다. 평화의 날을 맞아 이곳 홈불트 대학의 유엔 산하 국제평화분과위원회 주최 세미나가 개최되어 이곳에 제독 한인 평화여성운동가인 한정로 회장과 미국에서 온 정연진 대표와 함께 참석하였다. 홈불트 대학은 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베를린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이다. 프로이센 제국 시대에 세워진 현대적 대학이다. 내년에 금방 이 대학이 동독적에 있다는 것이 보였다. 그곳에는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세미나는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의 처참한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동영상으로 시작되었다. 흑백 영상은 자칫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참담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3명이 국제 갈등 해결과 전쟁 없는 세계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는데 독일어를 알아듣지 못해 아쉬웠지만 한정로 회장님이 간단하게 통역을 해주었다. 한정로 회장이 질문 시간을 통해서 한국 평화통일의 중요성과 나의 유라시아 대륙 16,000km 18개국 14개월에 걸친 한국의 평화를 위해 달린다고 설명하자 서양인들 특유의 큰 눈이 더 커지면서 모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지지를 표해주었다. 특히 세계평화회의 공동의장인 라이너 브라운 씨, 또 주재 발표자들은 지지하는 서명도 저에게 해줬고 이 자리에 참석한 한인 이나 씨는 내년 7월부터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하여 자기는 자전거를 타고 저희 일정에 동참하겠다고 힘을 실어주었다. 베를린이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13세기경이다. 동베를린은 통일 전에도 동독의 수도였으나 서독은 수도를 통일될 때까지 본으로 삼았다. 1990년 10월 3일 드디어 베를린은 통일 독일의 수도가 되었다. 통일되기 전 서베를린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었다. 자연적으로 무정부주의자를 비롯한 자유사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 예술과 사상의 자유를 누리던 곳이 이제 베를린은 정치, 문화, 사상, 예술, 학문, 관광의 중심으로 옛 영광을 되찾았다. 냉전 시대는 분할과 불통이 지배하던 시대다. 갈등과 충돌의 최전선이 베를린 장벽과 휴전선의 철조망이다. 30년 동안 한 나라 더 나가서 세계를 둘로 구분해 놓던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베를린의 분할과 불통은 이제 화합과 소통의 상징이 되었는데 우리의 휴전선 철조망은 70주년이 되도록 녹슬지 않고 있다. 독일 사람들이 장벽을 예술의 공간으로 만들었듯이 우리는 DMZ를 생명이 넘치는 평화의 생태공원으로 만들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과 손잡고 꼭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1949년 동독이 세워진 이래 동독이 마주친 최고의 난제는 수많은 주민이 서베를린으로 탈출을 하는 것이었다. 동독인들의 탈출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 혼란까지 일으켰다. 1961년 8월 16일 베를린에 장벽이 설치되었다. 장벽이 설치되자 서베를린 사람들은 고립되었다. 3.6m 높이에 155km나 되는 거대하고 긴 콘크리트 장벽이었다. 우리의 DMZ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서유럽 세력과 구소련권 세력을 40년간이나 나누었던 경계선이다. 동유럽과 서유럽을 나누는 경계는 북해의 핀란드로부터 푸켓에 이르기까지 유럽군가를 지나 총 8,500km에 이르렀다. 한일말을 찾아 유모차지요. 한일말을 찾아 독일 교포 간담회가 있는 한국 문화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한국 문화원은 분단의 장벽이 지나간 바로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앞에 두 줄의 박석이 장벽이 지나간 자리를 표시하고 있다. 독일인들은 장벽을 다 부숴버리지 않고 일부 남겨서 그림을 그린 예술작품으로 아픈 과거의 유물로 보존하고 있다. 가장 길게 남아있는 곳이 뮤레스트라세에 있는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이다. 1.3km의 장벽에 1989년부터 다양한 예술적 낙서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임진강의 철조망을 바라보고 출발한 나그네에게는 감회가 남달라. 베를린 한국문화원에 마련된 교포 간담회에서 교포들은 나를 따뜻하게 열렬하게 맞아주었다. 한정로 선생이 사회를 보고 나는 미 대륙 횡단 이야기와 이번 유라시아 평화 마라톤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미국에서 온 정현진 선생은 풀뿌리 통일운동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녀는 국내에서 강력한 사회운동, 문화운동이 일어나 여론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이 시기 국제 반전운동과 연대하여 평화의 큰 흐름을 만들어가자고 정현진 OK 회장은 강조했다. 교포가 약 3, 40명, 현지 독일 평화운동가들이 10여 명 정도 참석하여 잠옷 10기가 대단하였다. 특히 한정화 선생은 나를 한결 편하게 통역해 줬다. 독일로 여행을 온 송인엽 교수의 친구인 박민서 양형남 부부는 여행 중에 이 평화 세미나 소식을 송인엽 교수부터 듣고 찾아와서 경청을 하고 나의 유라시아 마라톤에 박수를 보내며 여행비에서 얼마 가는 성금도 나에게 줬다. 또한 한국 고전무용단의 공연까지 곁들여서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독일의 통일을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만 할 사람이 크리스틴 휠러 목사이다. 그는 1982년부터 평화 기도를 인도했다. 1989년 9월 4일 월요일 동독 라이프치히 니콜라우스 교회에서 평화 기도를 마친 시민들은 교회 앞 광장에 모여 자유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게 시작된 7년 동안 조용히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밖으로 모여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라이프치히의 오류 시위는 드레스덴과 할레, 기타 주변 도시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1989년 10월 9일 광장엔 점점 사람들이 많아져 7만 명에 육박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은 경찰도 막지를 않았다.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먼저 지나가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직도 명령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동독 호네커 토지를 위해 이어서 10일과 11일에도 시위는 계속되었다. 결국 호네카는 물러나고 1960년 베를린 장벽 설치 총책임자였던 호네카는 재판정에서 장벽을 탈출하다 희생된 자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인정하였으나 죽는 날까지 지난달의 행동을 후회하거나 반성하지는 않았다. 그로부터 한 달 지난 1989년 11월 9일 독일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저녁 동독 정부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경과 베를린 장벽을 포함한 여행 자유화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그 다음날 11월 1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이런 술을 먹은 대변인의 실수로 발표 즉시
유효한다고 발표하고 말았다. 그날 밤 수많은 동독인은 그러자 서berlin으로 몰려들었고 베를린은 동서독인의 축제장이 되었다. 독일은 45년 후 고통스러운 분단의 고통을 겪은 후에 1990년 10월 3일 우리 개천절 날 역사적인 통일을 이루어냈다. 콜 총리는 오늘을 기해 독일 민족은 평화와 자유 속에 통일이 되었으며 독일 영토에서 일어나 유럽과 전 세계에 끔찍한 고통을 주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35년 만에 독일인들의 고통스러운 분단은 끝이 났다 라고 선언하고 전 세계에 독일이 통일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독일은 세계대전 결과인 동서분단의 아픔을 경험했다. 세월은 흘러 유럽 분단은 해결되었고 독일도 다시 통일되었다. 통일된 독일에는 아픈 상처를 지우지 않고 간직하는 노력이 곳곳에 보인다. 독일의 저력을 그곳에서 나는 본다.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곱씹으며 반성하며 잊지 않으려 한다. 바로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그렇다. 독일 문제는 유럽의 평화 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력 포기는 소독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의 기본 원칙이었다. 냉전의 한층인 독일과 유럽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탈냉전의 마지막 꼭지점인 동아시아 한반도 통일이 아시아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절실해졌다.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은 하나의 교류로 연결되어 있다. 통일 20주년을 맞은 독일은 유례없는 경제적 호황을 누리면서 유럽 문화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여기서 한반도 평화통일은 동북아의 통합과 세계의 평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된 한반도는 단숨에 세계 평화와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거기하면 IYS 시청자 여러분, 우리와 같은 분단국이었으나 31년 전에 통일의 위협을 일으킨 독일을 공부하여 우리도 통일될 날을 앞당겨야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은 27번째 나라로 백닥도시로 유명한 또 두브로작을 배출한 체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주위 젊은이들에게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